2021년도에 넘었는데 그 페이 박사가 브로콜리 설포라판을 처음 세상에 알리신 분인데, 이분이 2021년도에 논문 낸 게 뭐냐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문제점을 쫙 적나라하게 그냥 표현해요. 근데 그분이 표현한 것 중에서 가장 키는 뭐냐면 현재 이 회사들이 설포라판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한테 갔을 때는 설포라판이 없더라. 자기가 이때까지 분석을 해봤을 때 설포라판이 있는 제품은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설포라판을 분석할 수 있는 메소드가 정확하게 갖고 있는 회사들이, 유통사들이나 제조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문들이 2021년도에 나온 제가 논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조금 뭐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고 저희가 설포라판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선별하고, 그 다음에 재배 기술도 어떻게 키워야 그 안에 추출했을 때 설포라판이 가장 많고 이게 핑크색이 나오는지, 이 재배 기술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로콜리 새싹을 직접 키우는 것도 굉장히 큰 노력입니다. 저희가 셀레니움 넣어가지고 그냥 고시형 황산화 제품으로 건강기능 제품. 시중에 보면 일반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그 브로콜리 새싹 분말만 갈아서 판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안에 설포라판이 없고요. 효과에 대한 사례집을 받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썰포유 프라임에 대한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30년 전에 이것을 했는데 결국은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임상시험도 정말 많이 하고 했는데 설포라판이 갖고 있는 독특한 케미컬 구조 때문에 이것을 추출하면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마늘을 탁 부셨을 때 냄새가 확 나서 파이토케미칼이 나왔는데 시간 되면 싹 없어지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계속 지속되면 자기를 다치니, 아주 좋은 파워풀한 파이토케미칼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것이 발생이 확 되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없어져야 이게 가장 안전한 파이토케미칼이 됩니다. 그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이 설포라판은. 그래서 설포라판을 브로콜리 새싹에서 추출하고 이거를 조금만 놔두면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디그레이션 돼 버립니다. 그래서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어떻게 했냐, 이거를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40도에다가 동결 건조를 했대요. 이게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임상할 때만 꺼집어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포라판에 있어서의 몇 가지 허들은 뭐냐면, 첫 번째, 어떻게 추출할 것이냐. 브로콜리 새싹에서 어떻게 추출하는 조건.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안정성을 유지해서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것들을 극복했다는 것을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브로콜리 새싹을 추출하면 설포라판이 나오는데 색깔이 핑크색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 이거 추출하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떤 식물을 추출하면 색깔이 보통은 황색입니다. 브라운 색깔입니다. 근데 이거는 핑크색이 나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이 핑크색 안에 설포라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설포라판을 추출했을 경우에 색깔이 핑크색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내가 저거 너무 신기해서 미국에 있는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처음 브로콜리 새싹에서 설포라판을 추출했던 최초의 사람 한 명 있고, 그분의 코워커가 한 명 있는데,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닥터 페이라고, 아마 인터넷에 보시면 설포라판 치면 이분이 나와서 굉장히 유튜브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이분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찾아가지고 보내서 한국에 있는 회사인데 내가 설포라판을 추출을 성공한 것 같은데 우리 거를 좀 이밸리에이션 해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답장이 왔어요. 와서 어떻게 추출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 말은 못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마지막 프로덕트가 핑크색이 나왔다니까 그 닥터 페이 박사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흥미롭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 드리고 그 샘플을 보내드렸어요. 보내서 자기가 꼭 한번 정말로 이 안에 설포라판이 있는지 자기가 검사하고 싶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가 많은 회사들이 자기한테 의뢰를 했지만 설포라판이 있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온 거, 그리고 브로콜리 새싹에서 직접 추출해서 했고 한번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 달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이만큼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장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지금 조금 뭔가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핑크색이라는 거. 그분도 굉장히, 그래서 제가 우리 브랜드가 이게 지금, 그래서 보시면 이게 브로콜리 새싹이거든요. 키울 때 보면 이게 자체가 핑크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핑크색이 안 보이면 저희가 재배할 때 이게 잘 안 보이면 해보면 확실히 브로콜리 그 설포라판 함량이 떨어져 있어요.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저희들의 기술을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저희가 추출 기술을 개발해서 브로콜리 핑크색의 추출물을 얻었고 그 안에 설포라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아마 이제 제가 오늘 설포라판에 대해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궁금하셔서 인터넷 딱 들어가 보시면 정말 제법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설포라판이나 제품. 근데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보통 뭐 한 20불, 30불 직구 제품들이 많죠. 국내 제품은 한두 제품 정도 있고. 네. 그것은 현재 대부분 한 70%는 어떤 제품이냐면 그냥 브로콜리 분만만 파는 겁니다. 브로콜리 새싹 분만만. 그 안에 설포라판이 없습니다. 네, 이걸 좀 잘 아셔야 돼요. 시중에 이제 나오는 제품, 그러니까 브로콜리 제품이라고 해서 설포라판의 제품이라고 파는 제품들은 그냥 70%는 어떤 제품들이냐면 브로콜리 새싹을 그냥 건조해서 갈아놓은 분말 제품입니다. 그럼 그게 뭐건 설포라판 무슨 관계냐? 그것을 먹게 되면 우리 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미생물이 요 안에 그 브로콜리 새싹 안에 있는 전구체를 이렇게 효소작용을 통해서 설포라판으로 아주 소량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량이 들어있지 않은데 먹으면 조금 생성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효과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이것에 대한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이게 브로콜리 새싹 분말을 먹었을 때 설포라판이 얼마 생성되고 그리고 얼마나 생체 이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 1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브로콜리 새싹 분말만 먹으면 내 배 안에 있는 어떤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이 미생물 균종이 다르니까 차라리 조금 더 요걸 좀 효율을 높이자 해가지고 무청에서 그 전구체에서 글루코라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설포라판으로 전환시켜주는 효소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분말 플러스 효소를 같이 넣어줘서 조금 더 설포라판이 많이 생성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게 조금 더 이제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인데 그것은 브로콜리 새싹 분말 플러스 미로시네이즈라는 효소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설포라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설포라판 형성 제품 먹으면 만들어진다 해서 분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조금 가격이 높은 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설포라판이 우리는 얼마 들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거기 보면 뭐라고 뒤에 라벨을 딱 보면 브로콜리 씨드라는 말 나옵니다. extract. 그러니까 브로콜리 새싹을 키운 게 아니라 종자에서 추출해냅니다. 이 좀 산업이 좀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제가 오늘 설명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브로콜리 새싹을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단가를 낮추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씨앗에서 기름 딱 짜내고 거기에 그 설포라판에 전구체가 들어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효소 넣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포라판을 추출한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종자는 영양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종자와 씨앗과 스프라우트는 새싹은 이게 영양 성분상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에서 설포라판만 추출하는 거하고 스프라우트 즉 그 새싹에서 설포라판 플러스해서 나머지 이 다른 영양 성분들이 이 새싹에는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나오는 그것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폴리페놀 등 다양한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정말 다양한 종류의 뉴트리언트가 들어있어서 이것이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설포라판과 이런 파워풀한 다른 파이토케미칼,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것들이 이 설포라판을 안정화시켜줍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종자에서 뽑아냈을 때는 설포라판이 금방 사라져버려요. 근데 새싹에서 같이 추출했더니 이 새싹에 갖고 있는 다른 뉴트리언트들이 이 설포라판을 보호해주는 거죠. 물론 영원히 보호해주진 않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설포라판을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배우는 거죠.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유지를 시켜주는. 그렇게 해서 여전히 저희들 제품이 나오면 소비자한테 받으면 소비자들한테 냉동 보관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달간 실온에서는 보관이 안 됩니다. 단지 뭐 한 며칠 정도는 보관이 되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제가 작년부터 이제 산업화 시켜서 상용화 시켜서 이제 대량으로 좀 나오게 하는 공장도 저희가 지었고 거기서 나온 제품을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좀 드려서 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면 꼭 제가 무슨 약장사 같은 느낌이 받긴 한데 제가 진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치매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증은 아닙니다. 치매가 오신 분을 드렸더니 치매가 완전히 개선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암 환자들은 너무 케이스가 많습니다. 염증 수치, CRP 수치가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WBC, 백혈구 수치,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호중구 수치 올라가는 거. 이건 너무 많습니다. 항암 치료가 너무 버거운데 서포라판 드시고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염증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습니다. 이 통증 완화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몇 번 그 경험을 해보면 췌장암 환자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한데 설포라판 드시고 굉장히 고통이 완화되는 뭐 그런 케이스도 보죠. 파킨슨병, 뭐 지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파킨슨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 몇 분 있고, 그다음에 제 주변에 지인들 뭐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이거 드셔서 인지력 좋아지시고,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이 있다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많이 좋아지시는 뭐 그런 등등, 뭐 당뇨, 혈압. 그래서 이게 꼭 무슨 만병통치약 같은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질병의 코어를, 그러니까 루트를 건드리는 거죠. 루트를 개선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증상을, 다양한 증상들을 완화시켜줘서 이게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보이는 직접 키웁니다. 예, 기술도 있습니다. 키우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포라판이 함유되게끔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종자를 선택해야 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고 저희가 설포라판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양배추에서 나오는 설포라판하고 브로콜리 새싹에서 나오는 설포라판이 좀 다릅니다. 이런 것부터.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밝힌 것처럼 다양한 십자가과를 다 해봤는데 브로콜리 새싹이 가장 최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종자도 선별했고, 그 다음에 재배 기술도 어떻게 키워야 그 안에 추출했을 때 설포라판이 가장 많고 이게 핑크색이 나오는지 이 재배 기술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로콜리 새싹을 직접 키우는 것도 굉장히 큰 노력입니다. 저희가 셀레늄 넣어가지고 그냥 고시형 항산화 제품을 건강기능 제품. 시중에 보면 일반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그 브로콜리 새싹 분말만 갈아서 판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안에 설포라판이 없고요. 그래서 먹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갈아서 판 분말은 그냥 설포라판이 들어있다라고 그냥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설포라판이 만들어진다라고 광고하는 거죠. 국내에 적용하는 건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완전히 틀립니다. 이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할렐레 박사님은 설포라판에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브로콜리 새싹에 보면 그 설포라판에 정부체가 있습니다. 글루코라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식물체 세포벽 안에 미로시네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그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이게 미로시네이즈가 밖으로 나오면서 글루코라판인을 하고 만나서 이게 설포라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설포라판이 방어 기작의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브로콜리 새싹을 그냥 끓여버렸습니다. 끓이면 어떻게 되냐면 미로시네이즈 죽습니다. 단지 뭐만 뽑아냈냐면 글루코라판이라는 정부처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외부에서 무청에서 효소를, 미로시네이즈를 뽑아가지고 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설포라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훌륭했어요. 왜? 브로콜리 새싹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이게 추출 방법에서 완전히 다르게 전형이 됩니다. 사키스 대학은 자체 미로시네이즈를 쓰지 않고 외부 걸 썼고요. 그리고 다른 파이토케미칼은 다 없애고 글루코라판인만 뽑아내서 같이 썼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아니고 우리는 효소는 자기 효소를 써야 된다. 자기 식물체가 브로콜리 새싹이 갖고 있는 미로시네이즈를 써야 된다. 그리고 다른 파이토케미칼들이 그 브로콜리 새싹에서 갖고 있는 다른 파이토케미칼을 손상시키지 말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추출의 방법에 있어서, 온도에 있어서 굉장한 센시티브하게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추출 다 갖고 있죠. 특허도 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출 온도에 따라서 했을 때 어떻게 설포라판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뉴트리언트가 어떻게 존재하고 이 추출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안정화되는지,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부체에 포커스 맞추고 외부에서 효소를 갖고 와서 설포라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설포라판의 안정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아니라 브로콜리 새싹 안에 있는 효소를 쓰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인그리디언트를 그대로 남겨두면 분명히 이것들이 이 설포라판을 식물체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분명히 안정화를 시켜줄 것이다라는 생각하에서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쓴 추출 방법이 아닌 저희들 나름대로 추출 방법을 해서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핑크색이 나오고 그 안에 설포라판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했더니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5일 정도는 이게 상온에서 유지가 되더라. 이게 첫 번째 저희들이 갖고 있는 something new입니다. 이게 추출의 어떤 테크놀로지. 딴 데서는 지금 다 브로콜리 새싹 스프라우트를 포기했는데 종자만 썼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직접 종자를 키워서 거기서 추출해서 다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거는 이제 어쩌면 회사의 노하우고요. something new는 추출 방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제가 해봤는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로콜리 새싹에서 추출하는 것들이 아무리 내가 표준화 시킨다 해도 배치별 차이가 얼마나 함유돼? 5mg 하루 복용량. 예. 그분이 들어있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실험 방법이죠. 예, 실험 방법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실험 방법. 여기 메일로 저한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건 없고요. 저희가 페이퍼를 내서 SCI 페이퍼를 내서 거기서 나온 그걸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는 해줄 데가 없으니까 이 설포라판이라는 분석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상온에서 유통을 하는 것 때문에 일단 뭐
글루코세사 분말은 뭐 유통이 가능하죠. 이제 안에 서프라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들 주로 구매를 하게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이제 만성 질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드시고 좋으니까 또 주변에 만성질 또 나이가 들면 대부분도 없는 거 또 그분들 소개하고. 포카에 대한 사례집을 받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썰포유 프라임에 대한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